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매장 픽업에서 언박싱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나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사용 후기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기존에 아이폰 13 프로 바로 전 세대 모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전에는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넘어왔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매년 기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13 프로에서 14 프로 바꾼 것보다 12 프로에서 13 프로로 넘어왔던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2에서 13 왔을 때는 다른 것보다 디스플레이 프로모션도 그렇고 카메라도 바로 체감이 됐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거든요. 13에서 14는 기대했던 카메라 성능도 체감적으로는 소폭 향상에 그쳤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며칠 뭐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노치처럼 바로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12 프로에서 넘어왔다면 아마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우선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요거 교통카드 사용할 때 애니메이션이 쫄깃쫄깃한 게 그때가 가장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 들을 때 에어팟 연결됐을 때 또 충전할 때 알림 이럴 때는 뭔가 좀 재밌기도 하고 새 휴대폰을 샀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자체는 어찌 보면 죽어있던 공간을 활용하는 기능이라 뭐 편하니 안 편하니 이런 걸 떠나서 사용자에게는 옵션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뭐 좋은 거라고 봅니다. 실제 직관적인 알림, 쉬운 옵션 조절 이런 거는 사용하기에도 편했고요. 유튜브 볼 때 화면 잘림이나 화면 손실이 크지는 않을지 이것도 그냥 이 전체 화면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좀 큰 펀치홀이 있네 뭐 이 정도지 솔직히 2주 지난 지금은 인식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가서 풀 스크린으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 뭐 점이건 알약이건 놓치건 어떤 식으로든 표시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전면 카메라는 기능상의 편함 불편함보다는 그냥 적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잠금 화면 꾸미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건 뭐 iOS 16 관련된 거긴 하지만 이게 스마트워치의 그 워치 페이스 바꾸듯이 화면 쓸어 내려서 쓱쓱 보다가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돼버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대비 직관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이나믹 아일랜드 관련해서는 뭐 재밌고 편하고 좋으면 좋았지 뭐 거슬리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다는 점. 두 번째로 카메라는 12 프로 대비하면 바로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1년 전 모델 13 프로에서 넘어왔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체감이 좀 덜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동영상 부분에서의 화질 향상은 업그레이드 수준이라 그게 가장 아쉬운 편이고 사진은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안드로이드 휴대폰들 대비 오히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메인 광각 카메라의 주 야간 사진, 비보의 짜이스, 오포의 핫셀블라드, 샤오미의 라이카 협업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사진 스타일을 적용해서 약간의 커스텀까지 해주면 더 괜찮아지고요. 프로로 4,800만 화소 같은 경우 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됐던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로 이름 붙었다고 뭐 같은 로가 아니죠. 이 관용도 자체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을 좀 할 줄 안다고 하시면 정말 다양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풍경 사진 즐겨 찍으신다. 이젠 정말 똑딱이 필요 없고요. 프로로 4,800만 화소 옵션 주고 찍고 컨버팅해서 직접 보정하시면 야 세상 좋아졌네 하실 겁니다. 아무튼 카메라는 활용의 폭을 더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냥 예전처럼 첫 200만 화소로 찍으시면 13 프로 대비해서는 체감이 크지 않으실 거고 물론 12 프로에서 오신다면 어우야 하실 텐데 네 그렇고요. 그 다음 AOD는 배터리 소모량도 생각보다 크지 않고 뭐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굳이 화면 전체를 다 밝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밤에 잘 때는 솔직히 시간만 봐도 충분하잖아요. 옵션을 좀 더 추가해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요. 기타 배터리 사용 시간은 13 프로 때와 큰 차이를 못 느꼈고 스피커도 이번 뭐 프로 맥스는 쩌렁쩌렁 울린다고 하던데 프로는 전 세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게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저는 계속 프로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프로는 뭐 프로 맥스 대비하면 깃털입니다. 깃털. 카툭티도 바닥에 그냥 놨을 때 물론 좀 더 덜컹거리긴 하는데요. 그 차이 때문에 야 이거 못쓰겠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컬러 같은 경우 저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구입하고 일주일 반짝 딥퍼플 잘 골랐어 그러다가 지금은 뭐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 아내가 지금 12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4 프로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가장 처음 한 말이 화면이 부드러워졌다 였고요. 이 프로모션 바로 체감되니까 두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조금 어색하다고 그래서 애플 뮤직이나 뭐 충전할 때 애니메이션 막 보여줬는데 처음 조금 신기하더니 네 그런 건 끝.
카메라는 몇 컷 찍어보더니 12%보다 확실히 좋네 라고 그러고, 그래서 13% 할래 14% 쓸래 그랬더니 13%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2%도 쌩쌩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13% 중고로 팔기엔 또 아까우니까 팔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의미 같았어요. 대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좋고 필요하다고. 14%부터 이제 아예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소탐대실이죠. 자,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2주간 사용해본 후기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글쎄요, 이 체감이라는 게 참 기준이 뭐냐에 따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13 프로 이제 막 1년 됐는데 14 프로 바꾸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 12 프로나 그 전 세대 모델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체감 14 프로 가격만큼이나 꽤 크실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이제는 유명 카메라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체감상 안드로이드 대비 2세대 이상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거슬림과 불편함이라는 말보다는 사용해보니 괜찮은데 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새로운 잠금 화면이나 AOD 같이 추가된 기능들의 커스텀 옵션이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하필 이때 환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 정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점, 그 외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에어팟 프로 2세대 아직 우리나라 정발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뷰를 해드려서 그렇지 실제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보다 훨씬 더 높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아내에게 빼앗겨서 뭐랄까요, 좀 난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